신라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씨로 시작하다가 석씨로 진행되다가 또 박씨로 되다가 갑자기 3세기에 김씨가 등장을 하고 쭉 김씨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박씨가 등장을 해요. 박씨 왕조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가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사 전문가하고 분석 전문가이지 역사학자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밝히는 바입니다.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런 불경이 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었느냐 백제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당연히 백제와 신라는 존재했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조금 더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설명했던 대륙 동쪽에 있던 신라는 김춘추에 의해 가지고 당나라에게 속국이 되었고 800년대 중반이죠. 그때 대륙 백제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정기의 제나라가 부활한 백제입니다. 제자가 백제의 제자와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갔다. 그런데 9세기 초에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당나라 속국 신라에 소속되어 있는 장수거든요. 只要征发到武宁境的，上旦会贺可都是就够了。 그 장보고가 부활했던 이정기의 제나라 있지 않습니까? 후백제가 이제 제나라인데요. 그 제일 마지막 왕이 이제 이사도입니다. 이사도의 난은 한 번씩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 말을 명심하거라. 네 놈이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너는 당나라의 개일 뿐이다. 후백제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고 청해진 대사라는 그 직책을 당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습니다. 皇帝诏曰：张保镐、崔武长、郑言讨伐平陆至正军有功。 오늘은 그 나라의 인구를 토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 존재했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검증할 것이고 이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200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1,200년 전쯤에는 4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략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정도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사기가 청해진을 완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삼국사기를 이제 조잡스럽게 짜집게 되어 있는 그 이면지 쪼가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전라남도의 인구가 18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인구가 175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5만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인구를 다 합치면 2024년 현재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00년도 전에는 10분의 1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50만 명 정도 되고요. 12분의 1 정도를 잡게 되면 한 45만 명 정도 되거든요. 1200년 전인 후삼국 시대에는 50만 명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서기 660년 의자왕 시절 때 그때 전라도의 인구가 45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모든 인구를 다 합치고 그리고 부산이랑 울산이랑 대구광역시 3개의 광역시를 모두 다 합치면 1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후백제보다 신라가 2배 반이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왕건의 고려는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충청도와 경기도, 서울을 모두 다 합치면 3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분의 1로 한다면 왕건의 고려는 300만 명을 좋게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견훤의 후백제보다 6배가 넘는 인구가 됩니다. 후백제의 인구가 많이 쳐줘도 50만에서 55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견훤은 892년에 무진제를 점령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라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부를 체제를 수립한 것이 된다. 삼국사기는 견훤이 처음 거병한 지 열흘 만에 5,000명이나 모았다고 한다. 그 수가 무려 5만도 아니고 5,00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5,000명이요.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1200년 전에 그 전라도의 인구가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모은 겁니다. 910년에는 견훤 자신이 몸소 보병과 기병 3,000을 거느리고 열흘 동안 나주를 포위 공격했으나 궁예가 지원군을 보내는 바람에 패배했다. 후백제의 왕이 3만도 아니고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산동반도의 치청절도사 이정기는요 10만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백제를 제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견훤은 전라도에서 고작 5,000명을 모은 거예요. 5,000명.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백제의 전쟁사를 보면 북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백제를 이제 칠 때 10만의 기병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백제가 물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라도 백제를 하게 되면 너무나 병력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사, 이 백제의 역사가 이제 가장되지 않았느냐, 부풀려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반도의 이제 백제, 여기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니라 대륙에다 맞추다 보면 과장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920년 10월 견훤은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마침내 오랜 수건이었던 대하성 공략에 성공한다. 과거 대하성을 공격했다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지 무려 19년 만의 일이었다. 신라를 치러 가는데 10만의 군대도 아니고 1만의 군대를 가지고서 신라를 치러 간 거예요. 이 사이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의 백제와 신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가? 친고려 정책을 펼치던 신라의 경혜왕은 연식을 보내어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왕건은 시중 공헌에게 1만의 병력을 주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으나 견훤은 왕건의 군이 오기도 전에 단숨에 서라불러 단숨에 들이쳤다. 제가 볼 때 전라도의 후백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병력이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백제의 총 군사력은 주둔하고 있는 그 경계의 근무까지 쓰고 있는 그런 모든 군사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50만 인구 중에 2만 명의 군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많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왕건의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신라에게 1만 명의 이제 구원병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5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라에 1만 명의 구원병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왕건은 상군을 이끌고 9월에 천안부로 나아가 군을 합쳐 1, 2천으로 나아가 신건과 대치하였다. 왕건이 동원한 군세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총 10만 7,500명이고 삼국사기 또는 고려사에는 총 8만 6,800명이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견훤은 왕건과 함께 전군을 사열하였으나 전투에 앞장섰다는 내용은 없으며 고려사에는 기병 1만을 친히 견훤이 이끌었다고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아이고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제가 백제의 인구를 조사한 그 자료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백제 멸망 시의 인구는 자료에 따라 달리 기재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편인데 그중 비교적 주목되는 자료로서는 대당평 백제 국비명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당나라가 백제 땅에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할 당시 57주 250편에 모두 24만 호 620만 명이 살았다고 적혀 있다. 구당서에는 백제의 호구는 76만 호라고 적혀 있거든요. 삼국사기에도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구당서를 삼국사기가 뺏긴 것 같습니다. 76만 호라고 한다면 한 가구당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가 한 5명 정도, 뭐 4, 5명 정도 한다면 8명에서 9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가구당. 그러면 좀 적게 잡아도 한 8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760 곱하기 8명을 하면 그 인구가 6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당평 백제 국비명에서 나오는 620만 명이 백제 인구라고 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시청자들은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장수왕은 평양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수도를 왜 옮겼을까요? 땅이 비옥하다 약간 보다. 땅이 비옥하다든지. 이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40여 개에 이르는 신라의 성들을 빼앗은 겁니다. 대단하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건 역사의 왜곡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도둑맞는 겁니다.
대당 평백제 국비명이라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백제가 멸망할 당시 인구가 620만 명이라고요. 이전기의 제나라가 지청 지역이 540만 인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이 후백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후백제 같은 경우는 1200년 전에 많이 잡아도 50만의 인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백제가 대륙 백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도 백제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전라도 백제가 아니라 대륙 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동 지역에 있는 이 대륙 백제, 당나라가 멸망시킨 백제가 바로 대륙에 있는 이 산동 지역에 있는 이 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620만이라고 하니까. 백제 신라가 영토를 맞대고 싸우던 혼돈의 시대였죠. 전라도의 인구는 지금 2024년 지금 현재도 600이 안 되고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라도는 백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백제는요, 견훤의 후백제가 아니라 이전기의 후백제가 정확한 표현이고 정확한 결론입니다. 백제의 인구가 65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이제 징집하고 병력을 뽑는다면 많이 잡으면 한 30만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가 이제 60만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풀려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가 강성할 때 100만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치원이가. 근데 우리 학자들 보면 백제와 고구려가 강성할 때 100만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백제와 고구려가 각자 따로 100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큰 모순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 백제가 100만의 군대를 징집을 하려면 인구가 2천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부풀린다고 해가지고 좋지가 않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확대해서 가고 부풀려버리면 신뢰도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고대의 삼국은 대륙 동쪽과 북쪽에 있었으며 백제와 신라는 대륙 동쪽에 있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확실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방송에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이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저는 백제와 신라가 대륙 동쪽에 존재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채널 가가지고 그 채널 그 운영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성과와 그냥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라의 화량정신, 그거 한반도 신라에 없었어요. 그거는 대륙 동쪽에 있었던 그 신라에서 화량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화량정신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련이 쳐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나약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화량정신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륙 백제와 신라를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증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대륙 동쪽에 있던 그 신라가 어떻게 망했느냐. 당나라에서 그 황소의 난 있지 않습니까? 885년인가? 이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황소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신라도 멸망을 한 거예요.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888년인가? 그 시기에도 똑같이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비슷하게. 이게 우연일까요?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이 당나라의 황소의 난이나 이 농민 그 반란 이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뺏긴 거예요. 일단 대륙 신라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서로 전해서 말하기를 진나라 때 고역을 피해 망명해서 오자 마한이 그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어 거주하게 했는데 진나라 진휴왕의 진나라 사람이었기에 이름을 진한이라고도 한다. 그 언어나 물건의 이름은 중국인과 유사하다. 只要蒸发到无宁境的上弹会赫格都斯就够了。 그 언어나 물건의 이름은 중국인과 유사하다.
주로 싸운 지역들이 어디냐? 지금의 뭐 성서성이라든지 하남성이라든지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문제 발생한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 피난을 가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이 경상도까지 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륙 동쪽에 있던 그 신라는요, 3세기에 진나라의 노역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온 백성들이 만든 그 왕조입니다. 김씨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조는 백제의 동남쪽 500리에 있던 그 신라입니다. 그런데 신라 왕들의 계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씨로 시작하다가 석씨로 진행되다가 또 박씨로 되다가 갑자기 3세기에 김씨가 등장을 하고 쭉 김씨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가 대륙 신라의 구당서를 이제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박씨와 석씨의 그 신라에 대해서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3세기 중반에. 그러면서 갑자기 김씨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88년 뭐 이때 농민 반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대륙 신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김씨는 이제 멸망을 합니다. 김씨 왕조는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박씨가 등장을 해요. 박씨 왕조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날래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문서상으로 대륙 신라와 한반도 신라가 이제 끼워 맞추기가 된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